자, 우편상식 5장 파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OX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월요일 배달 일간 신문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일간 신문인데 월요일 날 배달을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요일자 발행하는 조간신문. 보통 조간신문은 언제 와요? 월에서 토요일까지 해서 아침에 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토요일 날 어디 놀러 가신 분들 많다 보니까 해당 신문을 그 다음 주에 받고자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 받을 때 늦어지면 이제 신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받는 거죠. 근데 석간신문, 석간은 저녁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 5회 3회 발행되어 있는데 교재 보시면 이제 주 3회, 일주일에 3회. 그러니까 보통 석간은 이제 매일 잘 안 오기 때문에 주 3회 또는 5번 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렸고,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에 배달, 그래서 뭐 주 몇 회, 요거는 시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월요일에 배달하는 일간 신문을 말하죠. 그래서 토요일자 신문을 월요일자 신문과 함께 같이, 보통 월요일 날도 오니까 봉함하여 발송을 할 때 봉함을 같이 허용을 해주고 요금을 통합하면 안 되고요. 각각 적용합니다. 각각 따로따로.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되죠. 일단 지금 요게 틀렸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은 모사전송 우편 서비스인데 알다시피 팩스죠, 팩스. 그래서 팩스는 많이 사용을 해보시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팩스는 시내 시외 동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예전에는 시내 시외 동일 요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일 요금을 적용하고,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죠. 최초 일매는 500원, 추간장당 200원, 복사용지는 복사하면은 50원이죠. 복사할 수도 있으니까 보통 이제 들고 와서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복사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 됩니다. 3번 팩스의 취급 대상은 통상 우편물만 돼요. 그리고 통신문을 보낼 수 있는데 가장 기본 규격은 A4 용지죠. 복사 용지. 그래서 맞는 지문 됩니다. 4번 팩스의 통신문은 검은색,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통신문이 상대방 받을 때 이게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 달고요. 칼라 통신문 취급해야 안 해요. 칼라 통신문도 취급하죠. 근데 칼라는 색깔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때 약간 이제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교재 보시게 되면 취급을 하지만 원칙은 취급하지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이 책임져야 된다 정도 지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틀린 거죠. 5번 팩스의 취급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고시하는 우체국이 기본이고요. 일반적으로 팩스는 어느 우체국에도 다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편 취급 포함이 아니라 제외라고 하셔야 되죠. 여기 해당 안 된다. 틀렸고요. 6번 광고 우편 엽서입니다. 전구판과 지방판 둘로 나누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기준도 알아두셔야 되고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맞고요. 자, 전구판과 지방판 두 개로 나눴어요. 지방은 알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량 기준이 5만 장부터 스타트해요. 그래서 5만 장에서 20만 장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판은 20만 장에서 최저죠, 최저. 20만 장에서 가는 거죠. 300만 장. 그리고 한 개 구역의 발행 시청량은 최저 5만 장 있어야 된다. 근데 기준은 요거로 딱 잡아두시면 돼요. 5만 장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전국판은 4개 이상, 요거는 3개 이하로 기준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 발행 시청량은 5만 장 이상이어야 된다는 맞는 질문 됩니다.
자, 8번 가보시죠. 광고주가 광고 우편엽서를 구입을 하는 경우 판매 구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없이죠. 그래, 광고주가 지정한 우체국에서 판매할 수 있고요. 최소 구입량은 몇 장이에요? 5,000장 아니죠? 1,000장이죠. 1,000장. 8번 틀렸죠. 9번 광고 우편 엽서는 발행일 50일 전입니다. 제작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50일 정도 기준 잡았고 50일 전에 광고 디자인 자료를 접수하면서 광고 디자인 설명서도 동시에 접수하죠. 틀린 집은 됩니다. 자, 나만의 우표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만의 우표. 개인의 사진, 기업의 로고, 광고 등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신청받아서 우표를 인쇄를 할 때 비오는 여백에다가 컬러 복사를 하거나 인쇄하여 신청하는 고객한테 판매하는 IT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의 우표 서비스를 말하죠. 종류는 4가지가 있죠. 기본형, 홍보형, 시트형, 예전에 이제 없었다가 새로 들어온 게 카드형. 이렇게. 이거 틀렸다. 자, 11번 오타미 대답입니다. 나만의 우표죠, 우표. 자, 나만의 우표는 전국 우체국, 인터넷 우체국, 모바일 앱이라든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라든지 등등 접수할 수 있고요. 별정 우체국도 포함돼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틀렸죠? 12번. 자, 나만의 우표의 경우 기본형은 고객 이미지 한 종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한 종이 기본. 그러니까 무료라는 거죠. 홍보형 및 시트형은 기본 종수 1종 외에 큰 이미지 한 종을,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 더 2종 되겠죠.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죠? 홍보형하고 시트형까지만 딱 얘기를 해놨고 카드형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맞는 질문 됩니다. 자, 나만의 우표의 경우 기본 이미지 외에 이미지 추가 요청할 때는 한 종 추가마다 600원씩을 추가로 내셔야 되고요. 전지, 큰 용지죠. 신청량이 이제 100장 기준이고 100장 이상일 때는 기본 서비스량은 20종이고 이제 100장까지는 한 종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 됩니다. 자, 나만의 우표의 경우 서류 보관 기간은 어떻게 돼요? 5년 맞죠? 접수한 다음 날부터예요? 아니죠? 접수한 당일날부터죠. 당일부터 5년입니다. 틀렸어요. 자, 15번. 나만의 우표에 사용된 이미지나 자료는 우표 제작이 완료가 된 다음에 신청 고객한테 반환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 있죠? 네, 그분이 요청할 때만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반환 안 할 수 있죠. 요청 없으면 그냥 폐기 처리만 하면 돼요. 틀렸다. 자, 고객 맞춤 엽서랑 우편엽서에 고객이 원하는 그림과 함께 발송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 등을 인쇄하여 발송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맞춤형 엽서 안에 통신문까지 안에다가 인쇄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17번. 자, 고객 맞춤 엽서는 기본형과 부가형 2개로 나눠 있죠. 그래서 신청 고객이 지정한 수취인한테 발송까지 대행을 해줍니다. 18번. 접수 창구는 전국 우체국이고요. 인터넷 우체국, 모바일 앱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자, 고객이 고객 맞춤 엽서에 교환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게 특징이 고객한테 맞춰 엽서가 만들어졌는데 이분이 교환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엽서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불량 엽서로 안 돼 있고요. 불량은 제작을 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훼손 엽서로 규정합니다. 훼손된 거 규정하여 교환 금액, 그러니까 돈을 받아요. 10원을 받은 다음에 액면 금액에 상당하는 우표라든지 엽서라든지 항공서관 등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틀렸죠? 자, 우체국 축하카드란 축하나 감사의 뜻이 담긴 축하카드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또는 접수우체국에서 만들어서 수취인한테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아니죠? 접수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배달이었죠. 배달 우체국에서 만들어 배달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틀렸죠?
자, 추가 카드는 국내 특급이니까 뭐뭐 들어가요? 당일이랑 이기 특급 다 들어가는 거죠. 배달 증명 서비스도 가능하고 준등기도 가능하고 등기 통상도 가능하죠. 상품권을 넣어서 보낼 수도 있고 예약 배달 서비스 모두 가능합니다. 또 부가 서비스 가능합니다. 맞는 질문 돼요. 자, 예약 배달 서비스 22번 보시면 당일 특급 배달 증명 되지 않으나 이기 특급은 가능하다. 안 돼요. 예약 배달은 두 개 묶고 국내 특급이잖아요. 국내 특급. 그래서 당일 보내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날 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배달 증명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죠. 자, 인터넷 오픈은 고객 편의 재고와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표기 때문에 수취인 주소가 같이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수취인 주소가 되죠. 수취인. 틀렸다. 자, 인터넷 우표의 취급 대상은 일반 통상, 등기 통상, 소포 우편물이며 국제 우편물은 이용 대상이 아니다. 틀렸어요. 요 두 개만 돼요. 요거만 되고 소포 우편물과 국제 우편물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틀렸어요. 자, 25번. 자, 인터넷 우표를 등기 통상에 사용하는 경우에 국내 특급도 부과할 수 있다. 아닙니다. 국내 특급이면 당일 특급 포함인데 이기 특급만 부과할 수 있어요. 틀렸어요. 자, 우표를 구매한 후 출력하지 않은 경우 구매 취소가 가능하고요. 결제 취소는 구매 취소와 결제 취소는 다르죠. 결제 취소는 결제일 당일날 24시까지 가능하다. 아니죠. 다음 날이죠. 다음 날 24시까지 가능해요. 자, 정상 발행되었으나 유효기한이 경과를 한 인터넷 우표인 경우 재출력이 가능하다. 맞아요? 가능하다. 재출력 가능해요. 대신 사용은 언제까지 그랬어요? 출력이 포함해서 원래 10일이죠. 유효기간.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권장기간이 써 있고요. 이때 유효기한이 경과를 한다 하더라도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맞는 질문 돼요. 자, 정가가 판매한 인터넷 우표는 우표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수신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유효경과 인터넷 우표를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자, 경과 후 30일 이내에 재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출력을 다시 신청해야 돼. 재출력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셔야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합니다. 틀렸죠? 자, 준등기 우편입니다. 요거랑 뭐랑 비교하셔야 돼요? 선택등기랑 비교하셔야죠. 개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준등기. 그래서 선택등기 내용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발송인의 반환 거절을 전제로 했다. 그러니까 발송인이 받는 거를 일단 거절을 해요. 이게 전제예요. 안 받겠다는 거고, 준등기는 내용 보시면 반환, 반송 다 가능합니다. 자, 준등기 우편은 우편물 접수해 배달 전 단계까지는 등기 우편을 취급하는 거고요. 배달 전 단계까지만. 그 다음에 수침에 넣어서 배달을 완료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수침이 안 받아도 수치함에 직접 넣어서 배달을 완료하는 제도로 등기 우편 취급해 준다는 거죠. 자, 취급 대상은 어떻게 되죠? 6kg은 어디였어요? 선택 등기예요. 200g이죠. 그래서 국내 통산물입니다. 틀렸죠? 31번. 자, 중등기 우편 서비스 이용 요금은 단일 요금이에요. 1,800원이고요. 전자우편의 부가 서비스 지급도 가능합니다. 자, 준등기 우편의 경우 우체국 접수시부터 배달국에서 배달증 생성시까지만 최대 5만 원. 분실, 손실 기준이죠. 손해배상제도에 나와 있고 최대 5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제공해 주는 거고, 배달이 완료된 다음에 수취함에 넣은 다음 이후에 발생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 되죠. 자, 접수 시부터 수취함 투함 배달 완료 시까지 배달 결과에 대한 종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면 발송인한테 돌려줄 때 있죠. 아까 반환 반송 가능하니까 도착 때까지의
종족 정보, 추적, 어디 가고 있다. 이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자, 중등기 우편의 배달 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입니다. D+3이라고 말씀드렸고, 반송 반환은 일반 우편물로 처리해 주죠. 자, 우편물이 우편 집중고로 발송되기까지는 전까지는 반환 청구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데 우편 집중고로 발송된 다음에는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대신 수수료는 당연히 다시 돌아오니까 등기 취급 안 하잖아, 이게. 등기 우편 하시면 안 되죠. 일반 통상이죠. 그래서 통상 우편이라고 교재에 돼 있고, 그냥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 같이 정리했고, 다음 시간엔 6장의 OX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